처음으로 구호대를 보내 구조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긴 별거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불륜으로 생긴 아기를 낳다 숨졌는데 법적 배우자가 이 아기를 책임지지 않는다며 황당한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내달리던 강아지 한 마리가 수많은 운전자들의 협조로 구조됐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서행을 유도하는 트래픽 브레이크까지 걸었습니다. 친환경 실천 바람과 고물가 영향 등으로 리필용품 전문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용기값이 빠지다 보니 일반 제품보다 평균 40% 이상 가격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긴 별거로 이혼 소송 중이던 여성이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 낳다 숨졌습니다. 출산 소식조차 몰랐던 남편은 법적 친부가 돼 이 아기까지 책임지게 됐는데요. 심지어 태어난 아기를 돌보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결혼 9년 차인 청주의 한 40대 남성은 1년 전부터 홀로 어린 딸들을 돌보며 삽니다.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 지인 등에게 알아보니 다른 남성과 불륜으로 새 살림을 차린 겁니다. 이혼 소송 도중 끊겼던 아내 소식을 전해온 건 2달 전 청주의 한 산부인과. 내연남 사이에 생긴 아기를 낳다가 숨졌으니 아기를 데려가라는 얘기였습니다. 실제 유전자 검사를 해봐도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애 아빠가 따로 있고 내 이름이 하나도 없지 않냐. 선생님이 사인을 해줘야지만 입양도 됩니다라고 말. 아기를 데려가지 않자 해당 산부인과는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내연남의 아기인데도 혼인관계 중 태어난 아기는 법적 남편이 친부가 된다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도 받아냈지만 아기가 태어난 건 판결 일주일 전이라 소용이 없습니다. 잠을 못 자고 인정까지 하려면 이게 내가 뭘 죄를 졌나? 그래서 솔직히 억장이 무너지죠. 왜냐면은 제 시도 아닌데.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아기를 남성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녀로 올립니다. 지자체는 현재 임시로 보호 중인 아기를 장기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라도 출생신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동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아버님에게 이런 안내를 드린 사항이고요. 법률에 의해서 의무자시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 나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생물학적 아버지로 추정되는 내연남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출생신고 이후에도 남편에게 아기를 맡기는 건 아니라며 지속적인 보호 조처를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난데없이 강아지 한 마리가 출몰해 긴급 구출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차들을 강제로 서행시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 강아지 어떻게 됐을까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왕복 8차로. 강아지 한 마리가 터널 앞 중앙분리대 근처에서 서성입니다. 속도를 줄인 경찰차가 뒤따르는 차량들을 막아서고 차에서 내린 도로공사 순찰대원이 다가가 손을 뻗어보지만 재빠르게 도망갑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징약터널 부근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에 자칫 강아지가 치여 죽을 뻔한 상황. 터널 딱 빠져나오자마자 강아지가 애완견이 있는 거예요. 터널 안으로도 갈 수 없고 얘는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죠. 또 빨리 가서 좀 구해달라고. 경찰과 도로공사 차량 2대가 방패 역할을 하며 뒤따르는 차들의 서행을 유도하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발동했고 3km가량 강아지를 쫓아가 나들목 출구에서 앞뒤로 막아선 뒤에야 국도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3, 4차로를 이제 도보로 끼워서 카바를 한 거고 더 이상 못 내려가게 거기 순찰차 미리 보낸 거죠. 몰아서 그냥 내보내는 수밖에 없겠다 판단을 해서. 경찰은 15분가량 구출 작전이 계속되는 동안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지만 112에 접수된 민원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 문제로 빚어진 청주시의회 여야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청주시 의원들은 오늘 총회에서 의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임 처리된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단을 원상 회복하면 의장 불신임안을 철회하겠다는 민주당의 제안을 최종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새해 첫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과 부의장 사임안이 예정대로 상정 처리될 전망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반대하는 교육단체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교총은 교육공무직 노조의 반복 파업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 돌봄 공백을 감내하고 있다며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 인력을 둘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충북교사노조와 학부모연합회 등도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포장 용기 없이 샴푸, 세제, 화장품 등 본 제품만 구입할 수 있는 곳인데요. 플라스틱 용기를 줄일 수 있어 환경에도 좋지만 가격도 일반 상품보다 훨씬 저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리필 전용 상점, 일명 리필 스테이션입니다. 빈 용기를 가져와 필요한 만큼 샴푸, 세제, 화장품 등을 넣습니다. 용기 무게를 제하고 제품 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합니다. QR코드를 이용해 모바일 결제를 한 뒤 자동 리필 자판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용기를 잘 세척하고 건조까지 해주셔서 저희 매장에 가지고 오시면 원하시는 제품을 내용물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담아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구입하면 쓰레기가 되는 불필요한 용기를 줄일 수 있어 환경 친화적입니다. 가격도 용기값이 포함된 일반 제품보다 평균 42% 저렴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샴푸가 100g당 2,875원으로 완제품 대비 평균 52.1% 저렴했고 최대 64%까지도 차이가 났습니다. 바디워시나 핸드워시 등 워시류는 47.3%, 주방세제는 24.4%, 섬유유연제 23.4%, 세탁세제 13.7% 등 순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분석해보니 가격 비교가 가능한 리필용 화장품 15개 경우도 일반 제품보다 평균 47% 저렴했습니다. 고물가 영향으로 일반 제품 가격은 많이 뛰었지만 리필 제품은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1년도에 리필 상품에 대한 가격 조사가 있었는데요. 22년도와 비교했을 때 0.2% 정도 증가를 했고요. 같은 상품의 일반 상품의 경우에는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환경을 들었고 가격과 용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게 자연순환이 잘 되는 건가 그럴 때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사용했던 거를 리필할 수 있고 제 용기를 다시 계속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만 유통기한 등 상품 정보 확인이 불가하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었고 전용 용기를 반드시 구매하도록 하는 일부 매장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 리필 스테이션이 수도권 등에만 편중돼 매장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상품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소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충주에서 잇따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으니 방역 소독을 해야 하고 소독 지원금 신청을 위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질병청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가 관내 음식점들을 상대로 발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자를 받은 음식점 업주들이 곧바로 시 보건소에 확인해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사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이후 충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대한 방역 소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핀 골프장 등을 검색한 박덕흠 의원에 대해 민주당 충북도당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탄핵 표결에는 관심이 없고 골프 여행에만 정신이 팔린 모습이라며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내려놓고 좋아하는 골프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지난 8일 본회의장 의석에서 휴대전화로 필리핀 클락 날씨와 호텔 등을 검색하다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한 이욱희 충북도의원이 본 경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10명과 경쟁한 이욱희 도의원은 국민의힘 선관위가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비경선 여론조사 결과 본 경선에 진출할 최종 4인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안철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며 최종 1명을 뽑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 등록했습니다. 한편 당대표 후보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4명이 본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역화폐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서울의 한 행사장에서 부족하면 전부 왜 중앙정부로 와서 돈 달라고 하느냐며 지방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지역화폐를 발행하든지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국회 증액을 통해 지난해 대비 약 42% 감소한 3,500여억 원을 세웠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